한국일보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받았다. 기억 없다. 아니, 받았다.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박상기 법무장관님. 김재일 변호사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한 8월 정도에 그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쭉 적으면서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 이메일이 과연 진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 쪽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지금 진술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받았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를 보내서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떤 게 진실인가 여부와 그다음에 왜 처음에는 그러면은 받지 않았다 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이야기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요즘 법무부 장관에게 취재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요. 박 장관 어제는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진상조사 요구에 대한 보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만나서 면담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서지현 검사 본 적이 없습니다. 김병희 박사, 본 적이 없다고 저를 얘기해서 본 적이 없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 아니, 받았다? 계속 말이 바뀌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이 관련 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좀 중요도를 미처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와요. 사건을 총괄하는 중무부처 장관으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까라고 처음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글을 올리고 이것들이 이제 화제가 돼서 결국은 언론사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 국민적으로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얘기하게 되는 본인의 아픔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점이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안택은 검찰국장이 굉장한 실세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에 도는 얘기로서는 안택은 국장에 대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들까지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촛불 정신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권이 만들어졌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용기를 내서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여기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했을 거고 사건들이 오래돼 갖고서는 만약에 그것들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면은 서지현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이 부당한 인사 개입 조치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보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메일을 받았니 안 받았니에 대한 진실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간의 공분이 커지는 거고 조금 전에 청와대에 혹시나 싶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언급이 사실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상기 장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검사가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면담 요청을 한 사안인데 그것도 텍스트로. 김재룡 변호사 아주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텍스트로. 박용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메일까지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요. 문서로 남겨서 메일을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두 가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면담토록 하고 상의토록 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냥 덮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조직 이기주의 혹은 조직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작동된 건 아닌지가 저는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받았다, 기억 안 난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가장 그 나쁜 태도였다고. 아니, 근데 메일부터 저라면은, 아, 내가 무슨 메일 못 받은 거 체크 못 하고 있나, 메일부터 다시 검색하고 입장을 내보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요즘 이메일 저가 많이 오긴 해요. 몇백 개가 맞아요.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 그럴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누구를 시켜서 이 면담토록 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의 그 위중함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팩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거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 실수이고 두 가지 잘못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계질서 안에서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일이거든요. 이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뭐 수사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이를 바로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단호함과 추상 같음을 뒤늦게라도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 피해자로서는 뭐 얼마나 그 암담하고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겠습니까? 저 기억이 없다라는 그 저 단어를 보고 좀 무슨 생각을 떠올리냐면 바로 며칠 전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저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어제 오후에요. 북한 선수단 32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여러 조간 신문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로 신문 일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실까요? 네, 머릿 기사는요. 빈교실의 어린이집 국립 목소리 통했다. 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 정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12월이었죠. 동아일보가 먼저 학교 안 어린이집 만드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북한 선수단 입촌, 네,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출전하는 염대호 김주식 선수 등 이 선수단이 도착한 사진을 실으면서 평창 D-7, 네, 7일 남았네요.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툭 터진 코피 전략.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적 대북 선제 타격을 바로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논쟁 불이 붙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빅터차가 낙마하면서 대북 타격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된 문제를 브리핑했던 클링너, 이분도 어떤 보수적인 인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마저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또 여검사 성희롱 번지는 미투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서지영 검사 외에도요. 한 여검사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남성 검사 A씨에게 회식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술 따르라고 하고 욕설까지 했다는 건데요. 감찰 징계 없이 이 문제가 됐던 검사는 다른 직업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지영 검사의 폭로 이후에 성추행 파문이 커지자 논란이 됐던 이 검사도 사표를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실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의 머릿 기사 역시요. 큰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남녘 결의의 북녘 동포의 인사를 전한다. 네, 원기루 북한 선수단장의 얘기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염대옥 선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소식으로 전하고 있네요.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경향신문의 두 번째 기사는요, 예, 역시 성추행 파문 관련해서 기획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투 이후다. 성범죄 피해자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폭로한 이후 2차 가해가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폭로 검사에 대해서 업무 능력의 뒷담화 관련돼서 이어진다거나 SNS로 고발한 여성을 또 역고소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법적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실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의 머릿 기사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네, 청와대 고위급 육군 소장까지 육군 장성을 포함한 전현직 군 관계자 개인정보 6천여 건이요. 무더기로 해킹돼서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킹이 됐을까요? 음란 영상 채팅통에 해킹이 되는 그 몸킹 피싱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데요. 군에선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서지영 검사 관련해서 이 성추행 관련돼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알렸지만은 뭉개버린 법무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박상기 장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말을 바꿨다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혁 차장이 오늘 신문 속의 제목들을 비교해 분석해드립니다. 박 차장, 오늘은 어떤 제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정처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들을 전원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윤리감사관실이라고 있는데 이 감사관실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안 처장은 취임식 취임사에서 이 사법행정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환골탈태를 주장했습니다. 신문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면 제목입니다. 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 사법행정 쇄신 착수. 이 한겨레는 사법행정의 쇄신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면 안철상 환골탈태 법원 인적 쇄신 시도. 이 경향신문은 안철상 신임처장의 취임사를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역시 법원의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인적 쇄신을 위한 시동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3면입니다.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뒤에 하나가 뭐가 붙어 있습니다. 국제법연구회 판사 대거 기용. 이 국제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아일보 12면은 법원행정처 물갈이. 개혁 성향 판사 대거 기용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보 성향, 개혁 성향의 출신의 판사들이 활동하는 곳인데 9명 가운데 한 5명이 이 개혁 성향 판사들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일보 10면은 대법원장 인적 쇄신한다더니 법원행정처 요직에 자기 사람 심었다. 좀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9명 가운데 5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보 성향 판사이고 법원 안팎에서는 이 쇄신한다더니 결국에는 대법원장과 코드 맞추기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박미혁 차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돌직구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